안녕하세요. 서울옥션 블루에서 전략기획팀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직업을 제외하고 말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기는 한데 이제 평소에 미술관이랑 박물관 관람하는 거를 좋아해서 취미를 이제 업으로 삼게 된 케이스고요. 지금 그렇게 된 지는 한 7년 정도 되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네, 취미로는 지금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서울옥션 블루는 2016년부터 시작된 회사고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국내 미술품 경매사 1위인 서울옥션의 이제 관계사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미술품을 기반으로 했던 서울옥션과는 다르게 다른 컬렉티블 수집품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집품을 기반으로 한 IT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컬렉터분들이 쉽고 편안하게 다양한 아이템을 즐길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술품 프라이빗 세일즈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여러 수집품들을 체험해본 결과 이제 미술품에 조금 더 스페셜리티를 쌓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2020년도부터는 미술품만 집중적으로 프라이빗 세일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컬렉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본인의 소장품을 판매하고 싶을 때 이제 그 소장품을 갖고 싶은 또 다른 희망하시는 구매자분들께 이제 연결해주는 중개 판매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소장품 하나의 작품이 적정 가격에 가치를 잘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가치를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에게 갈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처음 이 일을 집중적으로 시작을 했을 때는 작품에 대한 지식이나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가장 부족함을 느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시작한 지 한 3년차 정도 되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 고객분들 간의 신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작품에 대한 정보나 여러 지식이나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제가 습득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새로 만들어내거나 제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 스스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제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 스스로의 신념이나 이제 그런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일즈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오전에는 사무실보다는 전시장을 찾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거의 이제 오전 10시에 전시장이나 갤러리들이 다 오픈을 하다 보니까 좀 괜찮은 전시나 봐야 되는 전시가 있으면 아침에는 꼭 전시장을 거의 들리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주말이나 이제 그런 시간들보다는 평일 오전에 조금 더 조용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볼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시간에 들려서 작품 정보를 확인을 하고 유사한 작품이나 관련 작가들을 찾는 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훨씬 더 풍부해지는 시간대여가지고 되도록이면 오전 시간대를 그 전시를 보는 데 활용을 하고요. 오후에 돌아왔을 때는 거의 사무 업무를 보는데 이제 그때는 작품에 관련한 이제 경매 정보나 전시 정보나 또 요즘에는 한국에도 그렇고 해외에도 그렇고 경매가 정말 많이 있어서요. 국내외 경매 사이트를 한 번씩 쭉 돌면서 어떤 작품이 나왔는지 특이점을 좀 체크를 하고, 또 미술시장이 한창 과열되면서부터 한국에도 여러 가지 미술 커뮤니티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이제 서칭을 하면서 일반적인 컬렉터분들이 얘기하고 계시는 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뭔지, 어떤 작품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하고 리서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퇴근 딱 무자르듯이 이제 일 끝, 나의 일 이런 게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퇴근 후에는 뭐 개인적으로 담당하는 고객분들과 만나서 식사를 통해서 이제 관심사를 서로 교환을 한다든지 지금 딜링하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기도 하고요. 집에 혼자 있을 때도 거의 이제 그때는 사무실에서 못 보았던 SNS를 통해서 이제 작품에 대한 그런 이슈나 그리고 이제 해외 컬렉터 분들은 어떤 작품들을 모으는지 그리고 뭐 작품이나 다른 가구나 이런 토이들을 뭐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했는지 뭐 이런 레퍼런스들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본 것 중에서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루치오 폰타나의 작품이랑 지금 우리나라의 전통 가구인 반다지를 같이 디스플레이한 사진이었어요. 그 까멜메누아라는 해외 유명 갤러리에 이제 세일즈 디렉터가 올렸던 사진인데 저는 폰타나의 작품이 반다지랑 그렇게 세련되게 어우러질 줄은 몰랐었고 사실 폰타나에 대해서는 미술사를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어떤 작품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반다지에 관련해서는 우리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미의 매력이나 어떤 요소를 디자인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좀 볼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없었는데 그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조합으로서 좀 세련미도 발견하게 되고 반다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약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16년도) 들어가자마자 그 진공관 라디오 앰프 경매를 진행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많은 제 또래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진공관 앰프라는 거를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많이 없잖아요. 사실 그때 처음 봤을 때 저는 그 진공관이 전구인 줄 알고 되게 이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매를 한 4차례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저한테는 되게 특별했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때 진공관 그 오디오 스피커 경매를 하면서 좀 매니아 분들, 그러니까 컬렉터 분들의 이제 특징이나 그런 분들의 문화나 열정에 대해서 좀 경험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험했던 손님들과의 교류 방식이나 그때 만나 뵀던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나 애정을 쏟는 거를 보면서 미술품을 수집하시는 분들도 좀 비슷한 열정과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이템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거를 사랑하고 좋아하셔서 모으는 분들에 대한 심리를 더 먼저 이해하게 돼서 그런 경험들이 지금까지 하는 일에 많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그 미술 시장이 아직 대중적으로 주목받기 전이었고 관련 업계 자체도 공채나 채용이 이렇게 다른 업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때였기 때문에 저는 원래 좀 더 경험을 쌓고 최종적으로 이제 들어가고 싶었던 그런 저만의 계획이 있었는데 되게 우연치 않게 이제 좀 그런 미술 시장에 대해서 많이 조언을 주셨던 교수님의 이제 그 주선으로 그 서울 옥션 12월 메이저 경매를 가게 됐어요. 우연히 현장을 참관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입구 앞에 그 대학생 아카데미에 관련한 광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가 1기 모집이었는데 되게 우연히 봤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관심이 갔고 제일 관심이 갔던 부분은 제일 그 안내문 제일 밑에 우수 수강생에게는 서울 옥션 인턴 3개월의 특전을 제공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제가 그때 휴학생이었고 그 졸업하기 전에 여행을 가고 싶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여행 자금으로 모아둔 게 있었어요. 근데 수강료가 그때 제 나이에 쓰기에는 조금 높은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말까 여행을 갈까 이걸 들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제 여행 자금을 깨고 그 아카데미를 등록을 했었는데
2주 동안 주 3일 평창동에서 수업을 듣는 거였는데 저희 집에서 평창동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었거든요. 근데 첫 수업을 듣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약간 가슴이 뛰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수업을 너무 열심히 들어가지고 나는 꼭 여기 인턴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학교 수업보다 더 열심히 들었는데 네, 다행히 이제 그 모습을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 특전을 제공받게 됐고 또 너무 운이 좋게 제가 배정됐던 팀이 이제 계속적으로 TO가 필요한 상황이고 서로 이제 손발도 잘 맞아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술 전공자라고 쳤을 때 전공자인 사람 50% 그리고 미술 비전공자가 한 50% 거의 반반이고요. 특히 서울옥션 블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플랫폼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절반 이상이 이제 IT 관련한 전공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은 그렇게 미술만 전공하신 분이 대부분은 아니다. 저는 이제 좀 또래보다 취업도 운 좋게 빠른 편이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가고 싶었던 분야에 원래 가고 싶었던 회사로 바로 취업을 하게 된 케이스라 저 스스로도 지금도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뭐 가족분들이나 친구들도 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고생스럽지 않게 한 거에 대해서 부러워해요. 특히 이제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게 쉬운 세상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도 되게 부러움을 많이 샀었고 제 스스로도 그런 면이 엄청 행복했던 적도 있었는데 많은 회사원분들이 그렇듯 또 이제 마냥 행복하지는 않은 때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회사 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스트레스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제가 제일 조금 예상치 못했던 거는 미술계와 나의 이제 현실 상황에 대한 좀 괴리감이 이만큼 큰 줄은 몰랐다? 약간 그런 거에 오는 스트레스도 좀 있었어요. 너무 먼 세계와 나의 현실 세계를 온앤오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괴리감이 느껴져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런 괴리감 때문에 오는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이직을 생각했던 적도 있지만 사실 새로운 작품을 보는 그런 설렘이나 떨림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리고 그거를 그냥 뒤로 하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 점이 좀 저한테는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하면서 네, 어려움도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저를 정말 잘 표현하는 말인 것 같아요. 워라밸을 꿈꾸는 워커홀릭이라고. 네. 근데 그게 되게 모순된 말이기는 하지만 저는 제가 스스로 워커홀릭이라는 거를 인지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분리시키는 방법도 몰랐고 분리시켜야 되는 필요성도 못 느꼈던 때여가지고 이제야 막 그런 거를 좀 분리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의식을 하고 분리를 하려고는 노력을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뭔가 저를 위한 휴식이라기보다는 또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기 위한 어떤 잠깐의 일시정지 타임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워커홀릭에 가깝죠. 그리고 건강한 워커홀릭이고 싶어요. 들어오면서부터 미술품 딜링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 이 직무를 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데
이 업무에 집중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다음 길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이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요즘이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아지고, 좀 사춘기예요, 사실. 사춘기인데 올 한 해는 그런 새로운 목표를 다시 한번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큰 바람으로 갖고 있고, 저는 지금 이 과정이 되게 불안하고 되게 좀 혼란스러운 때인데, 제 손님분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의 이런 상황을 되게 솔직하게 약간 진로 상담처럼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약간 터널을 걷고 있는 기분 같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이 그냥 너무 터널의 끝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조명을 하나씩 다는 마음으로 이 과정을 좀 걸어가 보면 어떠냐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런데 되게 큰 위로를 받고, 네, 실제로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